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보험 가입은 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대형 실내 이벤트에 입장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더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1%까지 급락했습니다. 비판 여론은 62%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내 대학 순위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2위는 스탠포드가 차지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에 합당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장지구 개발 의혹 공방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이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는데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LA 지역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6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떨어진 81도에서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낮 12시쯤 215번 프리웨이 유니버시티 파크웨이 출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티 산불로 명명된 이번 불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1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50%입니다. 산불로 인해 인근 주택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었지만 대피령은 4시 15분을 기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여 채의 주택은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위험으로 폐쇄됐던 남가주 지역의 국유림 4곳이 오늘 밤부터 문을 엽니다. 연방산림서비스국은 오늘 밤 11시 59분을 기해 앤젤레스와 클리블랜드, 로스 파드레스 그리고 샌버나디노 국유림을 재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서비스국은 전체 필수에는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필수에는 있을 수 있다며 국유림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웹페이지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방문해 통제된 구역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보험 가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건강정책연구소가 22,66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4%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67.9%만이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답해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미룬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21.6%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절반이 넘는 55.2%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거나 연기를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아시안 가운데 병원에서 인종적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2%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지침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모든 교사와 교직원,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들어간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교육 방안 마련도 이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임금을 5% 인상하고 이와는 별도로 교사들에게는 1회에 한해 $2,5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의안은 교사노조와 교육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쪽이 모두 합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은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연방수사국 FBI LA지부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광고를 통해서 증오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7,554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종 관련 피해자가 전체 62%를 차지했고 20.5%는 성정체성,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증오범죄 피해자는 13.4%로 나타났습니다. LA경찰이 지난 7월 3일 한인타운 동쪽에 위치한 위스파 앞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권익 옹호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공격한 용의자를 오늘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인 30살의 에런 시몬스는 오늘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등에 프레스라고 적힌 취재진이 쓰고 있던 헬멧을 쇠 몽둥이로 가격했습니다. 용의자는 다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어 최소 2군데 로컬 경찰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실내 이벤트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 제출을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소 1,000명의 관객이 모이는 컨벤션, 엑스포, 콘서트, 스포츠 경기와 같은 실내 이벤트에 이번 의무화 조항이 적용됩니다. 입장객들은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완료 카드나 QR코드 또는 카드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사 시작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코로나로 입원 중인 환자는 991명으로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0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750명이 보고됐고 4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1.7%입니다. 최근 들어 너싱홈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는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26명으로 어제보다 15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0명이 줄어든 85명을 기록하면서 8월 8일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35명, 사망자는 8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은 이달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9월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더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싹쓸이 비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만 할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한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에 따라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를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의 약속은 다른 국가들의 기부 약속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한 분량 중 1억 6천만 회분을 이미 100개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나머지 분량도 차례로 모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이처럼 추가 기부를 약속한 건 백신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내세워 백신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제공해온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백신 외교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탁 생산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백신 보급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사가 어린이에게 성인 백신의 3분의 1을 투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우치 박사는 몇 주 안에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는 현지 시간 20일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임상시험에서 어린이들에게 투여된 백신의 양은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CNN 방송에 나와 이렇게 일괄적으로 투여량을 결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부모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was children from 11 down, instead of getting the 30 microgram dose, will get a 10 microgram dose.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and parents should not be confused or concerned about that. 파우치 박사는 어린이의 몸무게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투여량을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start talking about multiple different doses down by weight, for example, a microgram per kilogram day a regimen, that's going to be confusing. 이에 따라 파우치 박사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 백신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원한다며 몇 주 안에 승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imagine we're talking at a matter of weeks, possibly by the end of the month, the beginning of next month, because I know the FDA really wants to do it correctly, but they want to do it quickly. 미 의학 전문가들은 이르면 10월 말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epending on how long the FDA takes to review the application, whether it's a 4-week review or a 6-week review, you could have a vaccine available to children as early as probably by the end of October. 이 백신이 승인되면 미국에서 백신을 맞게 되는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는 2,80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는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 백신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 올해 4분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65세 이상 18세에서 64세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 18세에서 64세 면역 취약층 등 세 집단에게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1회분 추가 접종을 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 자문단도 지난 17일 65세 이상 중증 위험이 큰 취약층 등에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산타페 애비뉴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4가 구간부터는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거북이 걸음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를 지나서 로즈미드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110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구간, 또 101번 프리 사우스 방면 로렐 캐년 블루버드, 101번 노스 방면은 스프링 스트리트 출구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아이오와주의 최근 민심이 전국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유력 일간지인 드모인 레지스터가 오늘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지지도가 31%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 여론은 62%에 달했습니다. 드모인 레지스터는 석 달 전보다 지지율은 12%포인트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는 10%포인트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조사 결과 지지한다는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52%였고 3월에는 각각 47%와 44%였습니다. 평가는 정당에 따라서 크게 갈렸습니다. 공화당원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단 4%에 그쳤고 비판 여론이 95%에 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원의 경우 86%가 여전한 지지를 표했고 7%가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유권자의 지지율은 29%, 반대는 62%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처리에 찬성하는 아이오와 주민은 22%에 불과했고 69%가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처 방식엔 36%가 찬성을, 60%가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44.89%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2%포인트 차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밥 깁스 의원 등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4명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식과 위헌 소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추가 퇴거 유예 조치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탄핵안 제출을 주도한 깁스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헌법 조롱을 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탄핵안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공화당의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튿날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 간 맞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텍사스주에서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의 선거자금 모금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한 딕 체니 전 부통령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체니 의원에 대한 보복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4선에 도전하는 체니 의원의 당내 경쟁자인 해리엇 헤이즈먼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체니 의원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인간, 전쟁을 도발하는 바보라는 부정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체니 의원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에 나선 것은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뉴욕타임스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 트럼프가 2001년에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책 수익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 발족과 관련해 긴장관계를 보연 미국과 프랑스 정상이 다음 달 말 유럽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전화통화를 한 후 배포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오커스 발족에 반발해 자국으로 소환한 주미 프랑스 대사를 다음 주 워싱턴 DC로 복귀시켜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호주와 미국이 프랑스의 잠수함 계약 파기를 가져온 오커스를 출범하면서 사전에 귀뜸조차 하지 않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 양국 주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미 전국의 대학 순위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THE와 함께 올해 미국 대학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버드 대학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습니다. MIT는 1계단 하락한 3위, 예일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브라운대가 6위, 프린스턴대 8위, 코넬 11위, 펜실베니아 12위, 다트머스 대학 13위, 컬럼비아대 16위 등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8개 사립대학 모두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오늘 현지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회에서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며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세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들은 국제사회의 다른 멤버들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상 등 원칙론을 제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미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이민 1세대들에 대해서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이민 1세대로 미국 땅에서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가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언제든지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4종류의 백신을 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신 보급과 지원으로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히칸 미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군으로 확인된 유해 68구를 돌려받고 미군 유해 6구를 돌려주게 됩니다. 특히 봉환된 한국군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모셔 함께 귀국길에 오릅니다.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3박 5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서울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합니다. 호놀룰루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엔 정계 소식입니다. 대장지구 개발 의혹 공방이 갈수록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지사는 앞으로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국민환수제를 도입해도 야당은 반대 못하게 됐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YTN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지사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스스로 수사받겠다고 그래놓고 국정조사나 특검 받지 않겠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또 이 지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법정 공방으로도 쟁점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술 더 떠 이번 사안을 정권 심판론과 연계했습니다. 이 사업에 광범위한 비상식적 행위가 있는데도 현 정부가 민주당 후보라고 진상규명을 못한다면 대선에서 국민이 정부를 심판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정말 음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이런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장동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 지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의 최대 공익 환수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민간 사업자 이익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순수한 공영개발로 보긴 힘들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거액의 개발 수익을 챙겼다는 전방위적 공세를 역이용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합심해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 전부를 환수한다고 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으면 이 개발이익 전체를 아마 민간이 의도한 대로 다 가졌겠죠. 국민의힘이 의도한 대로 또 민간 토건 투기 세력이 의도한 대로 됐을 겁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 본인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쟁점화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거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2차 방송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차 토론회처럼 이번 2차 토론회에서도 후보자들은 주어진 2번의 주도권 토론을 이용해서 비전과 역량을 상호 검증합니다. 토론회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등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추가로 4차례 TV 토론회를 치른 뒤에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단순 정치선언으로 지금 상황에 합당치 않다는 지적부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외교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맹과 북핵 확장 억제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는 단순 정치선언이라며 지금 상황에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이걸 해놓게 되면은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비추어서도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 역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아하다며 일제히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주민 인권을 안중에 두지 않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북한에 대한 구애를 넘어선 집착이라며 북한 미사일을 종전선언 축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4박 6일 방미길에 오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 정부 대미 외교의 경우 초기 3, 4년 동안 방향에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항상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워싱턴 DC 둘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특파원들과 만나서 정부의 행보가 국내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대북 아젠다를 내놓는 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됐던 외교적 일정들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먼저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접근만 강조하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이 한국의 생산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사이티바가 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마련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사이티바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5,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원부자재인 일회용 세포 배양백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계획인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백신 파트너십 합의 후 넉 달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 발표 이후에 제1호 투자 유치권으로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첫 단초가 된다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화이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미 계약한 내년도 백신 3천만 회분 외에 추가 구매를 논의하고 최대한 조기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ut Pfizer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tay close to you and your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and to help. 문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달에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약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이 물량은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38.48포인트가 오른 34,258.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41.45포인트가 상승한 4,395.64, 나스닥 지수는 150.45포인트 오른 14,896.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74센트가 오른 배럴당 72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절반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와 고용 사정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도 될 정도로 나아지고 있고 이게 계속된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This is an approach that the committee will broadly support, and it will put us having completed our taper sometime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which seems appropriate. 연준은 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강해졌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예측했는데 지난 6월보다 2명이 더 늘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 기업들과 시장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re's not a lot of direct United States exposure. The big Chinese banks are not tremendously exposed, but that you would worry that it would affect global financial conditions through.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7%에서 5.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 규모를 곧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이걸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긴축 돌입 시기는 빨라지겠지만 신중하게 하겠다는 기조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1% 안팎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직 인사들이 부적절한 투자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윤리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준 인사들의 투자에 관한 현재 규정이 틀림없이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미국인들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준 관리들에게 허용 가능한 금융자산과 투자 활동에 관한 윤리 규정의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지금은 연준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리는 더 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우려와 관련해서 이는 중국에 국한된 것이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헝다의 채무 문제는 중국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기업 부문과 연관성은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헝다의 채무 불이행 우려와 관련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신용 경로 등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기업들의 현재 채무 불이행률은 극도로 낮다며 헝다 사태와 미국 기업들의 상황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들의 올 추석 송금액이 대부분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은 대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타운 은행가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들의 올해 추석 송금액이 대부분 늘었습니다. 한인은행이 올해 추석을 맞아 실시한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 미주 한인들이 한국 등으로 송금한 액수가 지난해보다 대부분 늘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올 추석 무료 송금 건수는 3,706건, 송금 액수는 785만 8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110만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은 올 추석 무료 송금 건수 2,438건, 송금 액수 578만 9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도 100여 건이 늘었고 송금 액수도 1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CBB뱅크는 송금 건수 76건, 송금 액수 19만 3천여 달러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송금 건수 165건, 송금 액수 40만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이 대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미은행은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대출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신입 직원들을 별도로 선발한 뒤에 1년에 걸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접수하며 지원 마감일은 10월 8일입니다. LA 지역으로 출근 가능한 은행 근무 경험이 없는 대졸자가 대상이며 최대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게는 각 부서의 선임자들이 멘토로 나서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네, 이브리 뉴스 일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처음으로 격돌했습니다. 울버햄턴과 이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32강전에서 만나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전, 그리고 손흥민은 후반 16분에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양팀은 전후반 90분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승부차기에서 토트넘이 3대2로 앞서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시즌 1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에 첫 선발 출전해서 팀이 0대2로 지고 있던 전반 25분 왼발로 추격골을 넣습니다. 마요르카 입단 후 첫 득점이자 정규리그에서는 442일 만의 골입니다. 이강인 득점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4골을 더 넣으면서 6대1로 대승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보르도 황의조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포로 시즌 3호 골과 함께 2경기 연속골을 작성했습니다. 황의조는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18분에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6일 경기 이후 5경기 만에 시즌 1, 2호 골을 터뜨렸던 황의조는 나흘 만에 시즌 3호 골과 함께 2경기 연속 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다저스의 중계를 맡고 있는 조 데이비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일단 중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함께 해설을 맡고 있던 오랄 허샤이저도 밀접 접근자로 분류가 돼서 한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조금 전에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콜로라도는 탐파베이는 토론토를 7대1로 꺾었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다운타운 현재 기온 8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샌퍼난도 밸리 지역 오늘 105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지역과 벤츄라 카운티 일대 오늘 저녁 8시까지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더위는 오늘을 기점으로 한풀 꺾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지역별로 8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70도대로 내려앉으면서 선선한 주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6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에서 85도가량 되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3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절기상으로 오늘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을색도 점점 짙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경기 25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예상되면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